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다수의 종목이 반등하고 있는데 또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코스닥 시총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입니다. 낙폭과대 2차 전지 다시 반등 시작한 걸까요? 또 저희 채팅방에는 내일 시장 또 눌리려나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작년 한 2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템버거 역할을 하면서 네. 정말 주식으로 돈 크게 벌게 되신 분들이 다들 2차 전지로 좀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지금 2차 전지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네. 뭐 연초 분위기가 다 안 좋죠. 근데 다만 이제 뭐 한 2주 조금 안 된 거 가지고 1년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파월도 발언을 한 것이 연말부터 긴축을 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들의 투심을 좀 약화를 시켰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성장주였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그렇죠.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졌어요. 음. 대표적으로 NFT, 뭐 게임주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메타버스, 또 최근에 로봇, 뭐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주 하면은 딱 바이오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바이오 이게 두 개의 축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그런 쪽으로 분산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메이저 업체들 특히 셀 업체들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소재주들도 좀 압박을 시켰고 제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대형 기업이 새로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펀드 자금이 그걸로 또 분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쪽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빼서 또 그쪽으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연초에 좀 겹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한 2달 정도 증시가 또 두세 달 안 좋았어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강했지만 정말 마지막에 그 시장이 이제 클라이막스 안 좋은 클라이막스에 가니까 같이 좀 무너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계속 뭐 귀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판매되는 차량의 아직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게 뭐 세금 정책이 됐든 뭐 투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섹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지금 연초의 분위기를 보고 2차 전지를 한 해를 전망하기가 그런 게 최근에 뭐 2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한 4, 5년 전으로 가면은 2차 전지가 그 당시 처음에 부각됐을 때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네. 1년 넘게 실적 확인할 때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그쵸. 종목군이었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성장성에 주목하고 들어갔다가 실적이 자꾸 지연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실권에서 버티셨던 종목군이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먼저 실적을 내기 시작한 게 또 소재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소재, 셀, 뭐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네. 뭐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셀 업체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주목을 받았었죠. 그랬죠. 상반기까지는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소재가 못 간 건 아니죠. 소재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부각을 받은 게 셀 업체가 좀 꺾여주면서 분할 때문에 네, 꺾이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G 화학을 필두로 해서 분할 이슈가 좀 이제 재작년부터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배터리 업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네, 그 내재화. 시작점이죠. 작년 네. 상반기 약간 이제 내재화 혹은 그 배터리 방식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셀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이러면은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고생은 다 해놓고 나중에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셀 업체가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을 못 해줬어요. 하지만 소재 업체들은 뭐 셀은 셀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넣는 건 아니니까 그럼 소재의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면서 소재주들이 그 이후에 랠리를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좀
또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뭐 어떤 기업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뭐 10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셀 소재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소재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셀 업체들도 충분히 대응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내재화를 해서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됐든 현대가 됐든 자기들이 갑자기 독창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셀하고 소재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 그동안 가격적으로 소화를 해낸 것이,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와준 것이 소재보다는 셀이 아닐까 네. 싶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서는 다시 이들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전망 속에 살짝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 주가 상승이 배터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 석유 정유 때문인지 그건 좀 구분해 봐야겠어요. 네, 뭐가 됐든 오르면 좋은 건데. 그렇긴 하죠. 네. 지금은 약간 유가 쪽에 좀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S-OIL이라든지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 2차 배터리가 못 가는 거 아닙니다만은 좀 더 돋보이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정제 마진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정제 마진이 지금 한 4달러 중반대에서 6달러 중반, 초중반까지 좀 회복을 하고 있고 4달러 중반만 되더라도 정유사들 상당히 사업할 만 난다라고 하는데 네. 6달러 중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석유 제품의 공급이 계속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난 문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어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급격히 못 늘리는 부분들, 오히려 공급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좀 기대감이 있고 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꼭 겨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작년에도 코로나가 좀 안정 국면을 보여줬을 때 외부 환경, 외출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차량 운행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이 꼭 성수기가 끝자락은 아니다. 계속해서 석유 관련돼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할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LG화학은 이제 분할 이슈가 이제 끝나겠지만 SK이노베이션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감원이나 정부가 조금 이제 규제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주주 친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약간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좀 매도 압력도 좀 잦아든 것도 하나의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뭐 삼성, SDI, LG화학을 비교했을 때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현재 구간 9% 넘는 급등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장대 양봉이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도 최근에 연일 SK이노베이션이 주가를 담더라고 주식을 담았는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이거는 뭐 무르나 마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당분간 이렇게 또 세 개의 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안에서의 최애 탑픽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좀 하고 나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상장하고 나서. 근데 네. 뭐 저는 뭐 삼성 SDI가 그래도 조금은 더 강점이 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전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2차 배터리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후발 주자잖아요. 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좀 이 실적을 좀 맞춰주는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 공백기가 그것이 이제 석유 업황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요 실적은 좀 이런 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석유 업황 시황의 개선은 충분히 SK이노베이션의 추가적인 매력을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뭐 28만 원, 3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여전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물론 그 셀 업체 안에서의 탑픽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지금 부분에서는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가 된다. 목표 주가 28만 원, 뭐 그 위에까지 바라봐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 내에서 저평가 종목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격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아서 네. 왠지 내가 들어가면 끝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평가 종목을 찾아봤더니
SKC,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아직까지도 저는 투자의 매력도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다만 이제 추세가 좀 많이 꺾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셀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하는 부분들, 또 배터리 방식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것을 확고히 경고하다라는 것을 좀 오래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재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SKC하고 SKIT가 상당히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이 SKC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해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회사의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에 진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그 SKC가 참 재밌고 혹은 좋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화학 업황 나쁘지 않은데 화학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전자기기 소재, 그러면서 동박으로 해서 2차 배터리, 또 실리콘 응급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확대 나간 것들이 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SKIT는 시장을 확고하게 잡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C도 참 동박에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파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가다 말았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상장 이후에 주목을 받을 때쯤 또 2차 전지주들의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평가 동의한다라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외에 낙폭과대된 2차 전지주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은 또 무엇인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무엇일까요? 뭐 납폭가대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후성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후성이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응급제 이런 쪽의 소재, 그리고 최근에 좀 폐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포인트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재 관련해서 전해질 필수 소재 관련해서의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배터리 하면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그 양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 후성 같은 경우가 그 LiPF6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생산이 좀 많이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 그리고 이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후성이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본다라면, 오늘 10%가 좀 공교롭게 많이 올라서 근데 오늘 네.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오르는 건 10%, 적게 올라도 4, 5% 올라오는 것이라서 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간다라면 뭐 현재가 한 번 정도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전 3만 원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22,000원, 어쨌든 이번 주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 아주 유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 과대낙폭주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제한된 조정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후성에 대해서 목표주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